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한국의 독자적 핵잠수함 개발에 중국 발칵 뒤집힌 상황.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양국은 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인 기술 동맹까지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들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는 신형 원자로 및 수형 모듈 원자로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곧이어 방산 분야의 최고 등급 협력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양국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신형 원자로 및 SMR을 방산협력으로 묶어 발표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과도 같은 기술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 보유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수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두 국가가 힘을 합쳐 러시아와 중국의 적가 공세를 멈추겠다는 것이죠. 특히 장관급 회의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주최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수형 모듈 원자로 기술의 인프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수형 모듈화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규모 이하 수형 원자로입니다. 이 원전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적용되어 온 기술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탄소 중립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민간 목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니까요. 특히 해외 외신들은 한국 경북 경주시 간포읍에 생길 해양용 수형 모듈 원전이 한국 핵잠수함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 앞으로 5년간 총 3,200억을 투입해 2025년까지 연구소를 완공하고 2027년까지 선박용 SMR 개발을 위한 7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원자로는 사실상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와 동일한데요. 현재도 운용 중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은 66메가와트급 제네럴 일렉트릭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고 한국의 잠수함 건조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사실상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는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제11조는 한국의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미 간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못 받고 있는데요. 즉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핵잠수함 원자로의 연료를 쓰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국내 민수용 원전 이용을 위한 것이어서 군사용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협정 13조에서 핵물질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군사용에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미국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동맹 복원을 통한 세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언급된 SMR 방산 협력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출범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군사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출범하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최근 북한마저 핵잠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또 대만해 옆 남중국해, 서해공정 등 막 나가는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데 한국 핵잠수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핵잠수함 운용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확보를 암묵적으로 양해하거나 묵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안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조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반등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국 측에도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 오갔을 것이 유력하고 이에 한국의 핵잠수함 연료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핵잠수함 개발에 제약으로 여겨졌던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해소가 된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 퇴역 후 원자로 처리 문제가 지난해 9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기술이 세계 최초로 미국 원전 당국에 의해 공식 승인되면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핵잠수함에서 사용된 해결료에는 퇴역 후에도 94.4%의 우라늄, 플루토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자칫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원전 사용국은 사용 후 해결료를 습식 또는 건식을 거쳐 지하 500m 이하 최종 처분장에 직접 매설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1년 말 사용 후 해결료 누적량이 17,800톤으로 매년 750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운영 수명을 가정하면 31년께부터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설부지 선정 문제도 따르게 되죠.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연구는 파이로로 93%의 우라늄을 회수하고 SFR을 통해 플루토늄 등을 소각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면서 수형 원전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는 신기술인데요. 연구진에 의하면 파이로는 500에서 600도의 용융염 속에서 전기를 가해 사용 후 해결료에 포함된 핵물질을 분리, 93%까지 회수, 저장 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저장 공간을 지금보다 20분의 1로 줄이고 무엇보다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지만 핵 확산 우려가 있는 플루토늄을 빼낼 수 없는 과정이기에 NPT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진 못하지만 잠수함용, 항공모함용 원자로는 만들 수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원전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어쩌면 모순적일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의미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핵무기라는 것이 사실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현시용 전략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의 바다에서는 오히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운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LA급 잠수함인 샤이엔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닌 12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했는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도 그 위력이 20킬로톤 이하의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2030년대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가운데 1번에서 3번함은 연료 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고 4번에서 6번함은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번에서 9번함은 아직 추진 방식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스마트 원자로 개발과 3,000톤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갖췄다고 봐야 한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도 건조 비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미국과의 협의와 정부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실마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림팩 훈련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며 정평이 나 있는 한국 잠수함은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5번째 수출국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받은 기술로 수출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천 기술을 전수해준 독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특별한 의미도 갖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며 수출 가능한 국가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AIP 운용 테스트에서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하였고 잠수함의 꽃이자 핵심 무기 체계인 SLBM 역시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 H.I. 서튼은 도산 안창호함에 대해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역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된다면 가장 압박받는 국가는 단연 중국일 테고 그들의 서해 공정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원전 방산 협력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무슨 짓을 벌일 때에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라며 중국에게는 양국의 외교 전략의 변화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아껴 쓸게야. 한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중국에 대한 욕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옳지 못한 것 같다. 늘 꾸준히 욕하는 게 맞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